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무형용어 C로 시작되는 용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Constructive Totalus, 한국말로는요, 우리나라 말로는 추정 전선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다음 아울러서 이와 관련되는 위부 또는 혹은 대위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추정전선이다라는 것은 이제 보험에서 나오는 해상보험에서 나오는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해상보험이라는 게 뭔가요? 해상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출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게 항공이든 아니면 해상이든 육상이든 마찬가지죠. 예. 수출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예. 어, 위험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받기 위해서 드는 게 바로 해상보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해상보험은 어, 반드시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선택적으로 들 수 있느냐? 아니면 셀러 바이어 중에 누가 드느냐? 이거는요, 예, 인커텀즈 조건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그건 자연스럽게 결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커텀즈 조건이 2로 시작되는 조건이나 F 조건, 그 다음에 CFR이나 CPT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들면은 누가 든다? 그거는 바이어가 드는 거죠. 근데 만약에 D로 시작되는 조건, 뭐뭐가 있나요? 뭐 DAT 또요. 2020년도 인커텀제는 이게 DPU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DAP가 있죠. 그 다음에 DDP가 있죠. 이런 조건들은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운송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진다? 인커텀제 보면 셀러가 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고 나면 누가 손해를 본다? 셀러가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보험을 들면은 누가 든다? 예, 보험을 들면은 그거는 셀러가 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CIF나 CIP, CIF나 CIP 조건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예요? 가운데 I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I자가 바로 insurance. 그래서 인커텀제 보면 CIP나 CIF일 경우에는 반드시 셀러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E 조건이나 F 조건, CFR, 그 다음에 CPT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도 되지만, 예, 바이어 입장에서 봤을 때 운송 과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들면은 바이어가 드는 거고, 그 다음에 D 조건 같은 경우에 이것도 양쪽 다 인커텀제 보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 그랬지만은 불안하니까 들면은 셀러가 든다. 뭐예요? 도착할 때까지 안전을 셀러가 책임지도록 그렇게 인커텀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생각이 나시나요? 우리 보험 공부했던 거?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제 이런 거죠. 뭐냐면 보험을 우리가 가입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가 생겼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해서 든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죠. 보험은 이제 누가 드느냐 그건 끝났으니까. 그쵸? 어떤 조건이 드느냐? 그거는 이제 ICC ABC나 아니면 올리스크 WA FA. 예. FPA. 여기 이제 저기 약속된 대로 드는데 대개의 경우는 우리가 신약관에다 들 때는 ICC A에다 들면 되는 거고요. 구약관이면 ICC AR.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러면 보상을 받느냐? 여기에 들었을 때 사고 나면 무조건 면책을 빼고는 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라는 거죠. 그쵸?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 중에 오늘 배우는 건 뭐냐면 그러면 손해 종류가 손해 어떤 나타난 그 형태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전손과 분손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전손은 현실 전손과 추정 전손으로 나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얘기한 게 이해가 되셨나요? 만약에 안 되신 분들은요. 안 되신 분들은
제가 강의했던 내용 중에 해상보험, 해상적합보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방송을 보시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보험은 간단해요. 보험은 뭐 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누가 들으냐 이거는 인커텀지에 따라 가지고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내용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CIP나 CIP일 경우에는 CIF나 CIP일 경우에는 반드시 셀러가 의무로서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조건들은 가입을 안 해도 상관은 없다. 양쪽 다. 그러나 운송 과정 중에 불안한 사람, 운송 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 이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다. 따라서 인권등지의 위험의 분기점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누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라는 건 안 해도 되지만 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E 조건, F 조건, CPT, 그 다음에 CFR, 이 조건 같은 경우는 보험에 들면은 이거는 바이어가 된다는 거죠. 왜요? 셀러 입장에서 어쨌든 선적 전에 운송에 대한 책임이 끝나니까. 선적한 다음에 운송하는 과정에서 사고 나면 그건 바이어가 책임져야 되니까 들면은 바이어가 된다. 근데 D 조건은 도착할 때까지 셀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혹시라도 사고 날 것 같아서 두려우면 셀러가 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입하는 거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입을 해야 된다? 가장 간단한 거는 포드한테 말만 하면 돼요. 포드한테 야 이번에 보험도 네가 좀 들어줘. 그 다음에 어떤 조건으로 든다? ICCA에 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CCA 보통 다 거기다 드니까. 그 다음에 최고 한도 보상액 얼마나 든다? 선적하는 금액의 110%를 든다. 110%를. 여기까지가 보험에 관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보험이라는 건 학문적으로 배우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때 학자가 붙으면 어려워.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만 우리가 이제 보험 들 줄 알고 보험증권 볼 줄 알고 그쵸? 뭐 그러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다. 그래서 이제 잠깐만 보실게요. 지난번에 다 한 건데 컨스트럭트 토탈 로스라는 건 추정 전선이라는 건 뭐냐면 전선은 전선인데 전선을 우리가 보통 현실 전선과 추정 전선으로 나누잖아요. 현실 전선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진짜 목적물이 없어진 거야. 그 다음에 추정 전선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보험의 목적물이 내 수출품이 현실적으로 전멸되지는 않더라도 그 손해 정도가 본래 효용을 상실하거나 원래 가치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못해 물이 돼버렸어. 물이 들어가가지고 녹아버렸어. 또는 구조되어도 그 비용이 구조의 시장 가격을 초과할 때 아니면 수리 비용이 초과를 할 때 자동차가 오래 빠졌는데 꺼내보니까 수리 비용이 신차 가격보다 더 돼.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선으로 취급해준다. 전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추정 전선이 뭐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추정 전선도 현실 전선과 동일하게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라는 것. 단 추정 전선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무에서 보면 여기에 대해서 분쟁이 나는 사례들이 있어요.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싫으니까 야 이건 추정 전선 아니야. 무역업자들은 맞아 추정 전선이야. 그래가지고 뭐 해결이 안 되면 소송도 가고 막 그러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 위브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보험의 목적물이 추정 전선이 성립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 목적물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권리를 무조건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보험금의 전액을 청구하는 권리. 그래서 위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추정 전선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내 물건, 내 수출 물품, 내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 또는 그러한 목적물이 완전히 전멸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원인 제공을 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까지도 다 보험회사한테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추정전선으로 성립돼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차가 물에 빠졌는데 건졌는데 수리비가 더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전선으로 인정받아서 보험금을 100% 받아내려면 그 자동차에 대한 권리
보험회사 넘겨야 되고 또 이 사고가 났을 때 원인을 규명해서 제3자가 만약에 누군가 책임이 있다 얘한테 구상권을 행사한다 그 권리까지도 보험회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거 이걸 바로 with abandonment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정전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목적물 그 물건과 물건에 따른 권리를 다 보험회사에 넘겨주는 거 이게 바로 위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실까요? 예, 대위라는 게 뭔가요? 대위라는 거는요 소위 중인 대위가 아니고 방위도 아니고요. 이거는 위와 비슷하기도 한데 이런 거 이건 뭐냐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에 지급한 경우 손상된 피보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그 다음에 손상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내가 보상금을 받았으니까 그 물건은 넘겨줘야죠, 보험사한테. 너 보험사가 뭐 그 쓸 거 있겠어요, 그죠? 자동차 넘겨준다 봐야. 근데 어쨌든 그걸 우리는 대위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국내의 보험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나요? 그럴 것 같은데. 정리해 드릴게요. 추정 전손이라는 거는 일단 물적 손해 중에 전손 중에 현실 전손이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전멸되지 않았더라도 본래 효용을 상실하거나 본래 가치를 상실했거나 아니면 수리비가 더 들 때 구조비가 더 들 때 이럴 때 그거를 현실 전손과 동일하게 인정을 해주는 거 이러한 전손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추정 전손 constructive total loss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전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부를 해줘야 된다. 위부라는 거는 뭐냐? 만약에 그 목적물이 자동차였다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권리 그 다음에 제3자한테 혹시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그 권리도 넘겨주는 거. 그 다음에 right of subrogation 대위권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전손이든 뭐든 상관없이 어쨌든 보험 목적물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 및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권리 여기까지를 다 보험회사한테 넘겨주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대위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해상보험 관련되는 용어 중에 추정전선, 위부, 대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강의해 놓은 보험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